인류가 만든 비핵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걸 꼽으라면 아마 이게 빠지지 않을 겁니다.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, 바로 미국의 GBU-57, 일명 벙커 버스터입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만약 적의 최고 지휘부나 핵시설이 땅속으로 아파트 20층 깊이에 숨어 있다면요? 그것도 그냥 흙이 아니라 두꺼운 안반과 특수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요새예요. 이걸 대체 어떻게 공격해야 할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먼저 지하 요새가 왜 그렇게 까다로운지, 그리고 미국의 해답인 GBU-57은 과연 무엇인지,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 거고요. 그 엄청난 비용과 전략적 의미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기가 한반도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현대전에서 지하 벙커만큼 안전한 방패도 없다고들 하죠. 과연 무엇이 이 지하 요새를 이렇게까지 공략하기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? 핵심은 바로 이 숫자, 60m입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웬만한 폭탄으로는 정말 흠집조차 내기 힘든 깊이거든요. 이 정도면 강력한 지진이 와도 끄떡없을 정도의 방어력을 갖게 되는 거죠. 보통 우리가 아는 폭탄들은 그냥 땅 위에서 쾅 하고 터지는 거잖아요. 근데 수십 미터나 되는 단단한 안방과 콘크리트 층을 뚫고 들어가서 그 내부를 정확하게 파괴한다는 건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였던 겁니다. 군사 전략가들한테는 이게 정말 오랜 숙제였죠. 자, 이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에 미국이 내놓은 해답이 있습니다. 바로 요새 킬러라는 별명이 붙은 GBU-57입니다. 정식 명칭은 GBU-57MOP, 초대형 관통탄인데요.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. 말 그대로 보잉사가 딱 하나, 지하 깊숙한 벙커를 부순다는 이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개발한 미국의 핵심 전략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?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실 겁니다. 무게만 해도 13.6톤, 이게 다 자란 코끼리 2마리를 합친 무게래요. 관통력은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죠. 진짜 지하 요새 하나를 박살내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은 그런 괴물 같은 무기인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이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무기는 현재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이게 그냥 기술이 좀 좋네 수준이 아니라 다른 나라는 감히 넘볼 수 없는 독점적인 카드라는 뜻이죠. 이게 그냥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무기가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점이죠. 보고에 따르면 2025년 이란의 핵시설, 그리고 2026년에는 최고 지도자의 지하 벙커를 타격하는 데 실제로 쓰였다고 해요. 위성사진을 보니까 다른 피해는 거의 없이 그냥 깔끔하게 구멍만 뻥 뚫려 있었다고 하죠. 그러고 나서 미군이 바로 재고 채워 넣으려고 추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.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? 지금부터 이 무시무시한 폭탄이 어떻게 목표물을 정확하게 부수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작동 원리는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. 먼저 레이더에 안 잡히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조용히 다가가서 이걸 떨어뜨립니다. 그럼 이 폭탄이 GPS 유도를 받아서 오차 없이 정확하게 땅으로 파고들기 시작하죠. 근데 진짜 핵심은 바로 다음이에요. 폭탄이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단한 안반을 다 뚫고 목표물인 빈 공간에 딱 들어서는 순간을 스스로 알아챕니다. 그리고 바로 거기서 가장 효과적인 지점에서 터져서 내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죠.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. 어마어마한 충격을 버텨내는 특수합금 몸체, 아주 정밀한 유도 장치, 그리고 지하 공간을 인식하는 똑똑한 신관까지. 이 기술들이 합쳐져서 러시아나 중국이 가진 비슷한 무기들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힘에는 당연히 엄청난 대가가 따르겠죠. 이번에는 GBU-57의 어마어마한 가격과 그 전략적 가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GBU-57 한 발 가격이 얼마냐면요. 무려 400억에서 53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.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가 아는 최신 K2 흑표 전차 있죠? 그걸 서너 대 살 수 있는 돈이고요. 어지간한 초등학교 하나를 새로 짓고도 남는 돈입니다. 정말 함부로 쓸 수 없는 그야말로 비장의 무기인 거죠.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상황에서는 이 비싼 폭탄이 오히려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.
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. 다른 폭탄 수백 발을 쏟아부어도 될까 말까 한 지하 벙커를 이거 한두 발로 확실하게 끝낼 수 있다면 전략적으로 봤을 땐 이게 오히려 가성비가 좋은 셈이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강력한 무기가 바로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이게 단순히 무기 하나가 생겼다,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복잡한 딜레마를 안겨주거든요. 미국이 이런 독점적인 카드를 쥐고 있다는 건 동맹국인 우리에겐 든든한 우산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지역 전체의 군사적 긴장감을 확 끌어올리는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주변국 지도자들은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듯이 엄청나게 신중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.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GBU-57의 존재는 딱 잘라 좋거나 나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.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. 한쪽을 보면 북한의 지하시설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이 생기니까 한미동맹이 더 굳건해지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다른 쪽을 보면 북한이 그럼 우린 더 깊이 파면 되지 하면서 더 단단한 벙커를 만들게 자극하는 일종의 창과 방패의 경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는 거죠. 결국 GBU-57이라는 무기는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그 어떤 자물쇠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한 나라가 갖게 됐을 때 세상은 과연 더 안전해질까요? 아니면 그 열쇠로도 절대 열 수 없는 더 강력한 자물쇠의 등장을 부추길 뿐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의 세계가 보여주겠죠.